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애플의 계속된 작별 인사, 자체 개발로 외부 의존도 축소. 네, 최근에 애플이 정말 많은 부품들에 대해서 좀 독립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맨 처음에는 반도체 칩을 좀 홀로서기를 하겠다라면서 이제 인텔과의 작별을 좀 선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엔 또 디스플레이까지 좀 독립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애플이 좀 자체적으로 부품을 개발하려는 독립적인 모습, 얼마 전부터 좀 계속 나오지 않았나요? 네,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애플은 10년 전부터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려고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네. 먼저 2008년에 반도체 설계 회사를 인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1년에는 플래시 메모리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전력 반도체 전문 기업을 또 인수를 했고요. 네. 2019년에는 인텔의 모뎀 칩 사업부를 잇따라 계속해서 이렇게 인수를 하면서 애플 자체적으로 반도체 설계 분야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 의존도는 계속해서 낮추게 되면서 공급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사실 원래 애플의 노트북에는 그 인텔의 반도체가 들어가 있었어요. 네. 2020년에 애플이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했던 반도체 M1을 탑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020년에 애플이 인텔과의 작별을 고했고요. 그러면서 인텔은 이제 어마어마한 고객을 잃게 됐죠. 그렇죠. 인텔에게 애플은 매출의 한 10%를 차지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고객이었는데요. 그만큼 또 타격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애플은 현재 이제 브로드컴으로부터 와이파이랑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통신 반도체를 공급을 받고 있고요. 또 퀄컴에게는 셀룰러 모뎀 칩을 공급을 받고 있지만 2025년까지 점점점 의존도를 축소하고 나중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2025년이면 진짜 얼마 남지 얼마 안 남았어요. 않았네요. 네. 이렇게 또 인텔이 타격을 크게 받았던 만큼 다른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애플이 계속 올라서기를 해나가면 결국에 뭐 고객사로 납품을 해주고 있었던 기업들은 계속 좀 타격을 받겠네요. 네, 먼저 브로드컴은 연간 매출의 한 20%가 애플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간으로 따지면 70억 달러에서 100억 네. 달러가 애플의 매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애플의 의존도가 2025년부터 점점 낮아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그렇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번에 애플이 작별을 고했던 인텔, 퀄컴, 브로드컴 이 세 기업들의 좀 공통점을 찾아보면 이 세 기업 모두 이제 팹리스 기업이라는 거예요. 네. 애플이 이제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설계하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팹리스 기업은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필요성이 낮아졌고요. 반면에 애플은 이제 반도체 공장 자체는 없기 때문에 이 설계했던 반도체를 파운드리 공장에 맡겨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파운드리 업체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작별을 고했던 이런 팹리스 기업에 대한 의존도는 낮추는 동시에 반대로 TSMC와 같은 파운드리 업체는 오히려 애플의 홀로서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플이 홀로서기를 한다라는 관점에서만 또 볼 것이 아니라 시대가 약간 변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범용 반도체를 딱 만들어내면 그 범용 반도체를 다른 기업들이 사서 자기 제품에다가 탑재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애플뿐만이 아니라 뭐 테슬라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의존도를 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그들이 칩을 만들어내면 결과적으로 더 좋은 성능의 그 반도체를 만들 수 있고 여기서 자기들의 제품의 차별화랑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체적인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는 반도체 기업들이 뭔가 성능이 좋은 범용 반도체를 만들겠다 이런 측면보다는 네. 좀 다양한 서비스에 최적화할 수 있는 맞춤형 반도체를 만드는 걸로 생태계가 조금 변화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그러니까 약간 소품종에서 이거를 갖다가 잘 어떻게 가져와서 쓸까 이렇게 고민을 했다면, 이제는 진짜 다품종으로 해서 네. 각각 기업의 좀 맞춤형으로 반도체가 생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팹리스 기업이 조금은 지는 시대가 됐고 파운드리 업체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중요한 건 좀 성능일 것 같아요. 애플이 지금 자체 개발하는 반도체 칩은 좀 어떤가요? 지금 애플이 노트북에 탑재하고 있는 반도체가 M 시리즈가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앞서서 2020년에 애플이 인텔과의 작별을 고하면서 M1이라는 칩을 처음으로 이제 탑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때 M1이 TSMC에서 5나노미터 공정으로 생산했던 칩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2020년에 M1이 딱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생산이 되고 한 2년 뒤에 이제 또 M2 시리즈가 공개가 됐어요. M2 네. 칩이 공개가 됐는데 M1 대비 이제 시장에서는 애플에서도 자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M1이랑 비교해서 이제 M2가 CPU 속도가 한 18% 정도 개선이 됐고 GPU 성능도 35% 좋아졌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고요. 또 경쟁사의 노트북 칩과 비교해서도 전력 효율성도 2배가량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트북의 배터리 수명도 길어지고 또 고사양의 게임 이렇게 대용량 이미지를 돌릴 수 있는 컴퓨터로 성능이 상장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M2가 이제 애플이 딱 공개를 하고 나서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CPU다 이렇게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애플이 이 M2를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공격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M2가 탑재된 컴퓨터를 막상 소비자들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시장의 기대만큼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었던 거예요. 네. M2랑 M1이랑 비교해서 그닥 그렇게 성능이 향상이 된 것도 잘 모르겠고 또 이제 맥북 에어에서 발열 현상이 있었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네. M2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시장의 여론들이 많아졌었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실적에서도 맥 컴퓨터 부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28%가량 크게 줄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M2에 대한 생산을 점점 줄이고 이제 M3를 새롭게 선보이면서 조금 더 좋은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시장에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올 하반기에 M3가 출시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TSMC 쪽에 수요 문제가 있어서 네. 올해에는 공개가 되기 힘들고 2024년으로 연기가 된다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칩을 출시하긴 했었는데 아직까지 성능이 아주 완벽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흔들림도 있고 좀 업다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발전을 해나가게 하겠죠. 일단 M 시리즈를 통해서 이렇게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까지 좀 독립을 한다고요? 네, 반도체에 이어서 지금 애플이 디스플레이 쪽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내년부터 애플이 삼성이나 LG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애플워치의 이제 기존의 OLED 대신에 이제 애플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했던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계획이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네. 여기서 지금 마이크로 LED가 현재 애플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이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 OLED 이야기를 잠깐 맞아요.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브라운관에 이어서 LCD 그리고 LED, OLED로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애플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마이크로 LED가 기존의 OLED의 단점을 극복한 훨씬 더 차세대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결국에는 마이크로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칩 크기가 5에서 10 마이크로 이하인 초소형 LED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OLED보다 훨씬 더 100배 밝기 때문에 이게 야외에 있어서도 훨씬 더 화질이 개선됐고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더불어서 소비 전력이 기존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2014년 마이크로 LED 개발업체인 럭스뷰를 인수를 하고 이렇게 제품을 본격화하기 시작을 하면서 자체적인 개발을 들어선 상황이고요. 늦어도 2025년까지 애플워치 울트라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설계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예정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국내 OLED 업체들 또 타격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던 대로 사실 애플의 이런 아이패드나 이런 쪽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또 차지하고 있는 비중들이 굉장히 네. 컸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 두 업체에게도 좀 타격이 되겠죠. 애플의 전체 디스플레이 채택 비중 중에서 LG 디스플레이가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한 21%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에 삼성 디스플레이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폰 14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고 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애플워치 80%, 아이패드 32%가량의 디스플레이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전체 매출의 36%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매출의 6.6%가 애플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마이크로 LED를 애플워치에 탑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워치 한 8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애플워치가 출시가 된다면 당연히 LG 디스플레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자체적인 디스플레이 이런 제품에 대한 활용 범위가 점점점 높아진다면 이게 또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피해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또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에서는 지금 저가 물량 공세를 계속해서 네.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국내 기업들에게는 타격이라는 리스크였는데 여기에 애플까지 자체적인 디스플레이를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물량이 훨씬 더 축소가 되면서 수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도 보니까 마치 팹리스 기업들은 좀 지더라도 파운드리 업체들이 수혜를 받았듯이 네.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무조건적으로 피해만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혹시나 오히려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련한 이제 보고서가 나왔어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애플의 부품 내재화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이제 보고서를 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보고서를 살펴보면 애플이 지금 자체적인 부품 사용에 대한 확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삼성과 LG를 비롯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60%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플이 지금 팹리스 기업에 대한 의존도는 낮추고 있지만 파운드리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네. 높아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마이크로 LED 역시 자체적으로 애플이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외부 기업에게 위탁 생산을 하는 형식으로 채택을 하게 될 것인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 기업을 채택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애플워치의 OLED 주 공급사가 LG 디스플레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 디스플레이에게 이렇게 위탁 생산을 맡길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실제로 이렇게 수주 물량을 받게 된다면 비록 이쪽에 대해서는 축소가 정도? 되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새로운 수입원을 다각화할 수 있는 새로운 수입원으로 부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OLED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뭐 애플이 한쪽이 좀 무너졌다고 토산할 구멍은 있었네요. 이제 파운드리 같이 이렇게 생산을 하는 쪽으로 좀 위탁 생산을 맡기게 된다면 그래도 국내 업체들이 새로운 길을 통해서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좀 다행인데 그러면 자체로 개발한 애플이 이제 자체로 개발한 칩이라든지 OLED나 부품들을 탑재할 때까지 적용이 또 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보고서에서도 당장 막 탑재를 해가지고 제품 라인업을 막 출시하겠다 이렇게 보고는 있진 않아요. 네. 시간 좀 길게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에서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아이폰에 포함해서 도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대량 생산을 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단기간에는 이루어지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LED를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대규모로 투자 설비를 증설해야 된다는 또 이제 이슈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수년 동안은 결국 애플이 한국 업체로부터 디스플레이 조달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커다란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스마트워치용 패널 가격과 비교해서 마이크로 LED 기술을 적용한 워치 패널 가격이 훨씬 더 비싸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시점은 2025년 이후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또한 중대형 화면에 마이크로 LED 도입 시에 생산 비용에 대한 효율성이 좀 낮고 가격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폰 같이 조금 더 큰 화면의 제품으로는 단기간으로 확장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앞서도 말했지만 지금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부품을 생산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따라서 지금은 표준화라던가 범용이라던가 이런 키워드보다는 맞춤형이라는 키워드가 조금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들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염두해서 제품 라인업을 다양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애플이 자체적으로 또 칩 생산을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부품까지 독립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단연 뭐 애플의 이슈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좀 이에 맞게 발맞춰서 좀 다양해지고 다채로워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였습니다.